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보철의 기능이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미백, 어린이 치아 관리 모두 좋습니다.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어떤 좀 환자들이 많습니까? 항상 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잇몸 질환. 네네. 네. 그다음에 많이 씻고 이제 즐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턱 관절이 안 좋아서 또는 치아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어릴수록 충치 환자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잇몸이 더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에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가 깨지거나 마모가 심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 고령이 되실수록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되실수록 이제 틀니나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네네네. 많이 좀 이상 증상들이 있게 되겠군요. 오늘 보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보철, 네. 임플란트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임플란트가 치과에서 보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철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죠. 이게 네.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단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보철이라고 쉽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크라운, 금리라고 얘기도 할 수도 네. 있죠. 금리라든지 세라믹으로 씌우는 세라믹 크라운이라든지 아니면 떼우는 레진 수복 같은 것도 물론 보철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치아 자체가 파손되거나 또는 상실되었을 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한 그런 치료의 분야를 보철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치과 영역에서 보철은 치아뿐만이 아니라 잇몸을 다시 메운다거나 또 얼굴 바깥쪽에서는 턱뼈가 어떻게 상실돼가지고 암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보철의 영역이 될 수 있죠. 보통 개원이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치과 의원에서는 주로 치아 쪽으로만 보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잇몸이 또 이상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충치가 있을 경우 있고 이에 따라서 보철도 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충치가 아주 소규모로 조금 있으면 그 충치 부분만 파내고 레진이나 아말감 같은 우리가 흔히 떼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네. 떼우는 재료로 수복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큰 범위에 있어서는 인레이라고 해서 부분 쪽으로 치과 기공소에서 만들어서 오는 보철물을 붙일 수가 있고 치아가 많이 파절되거나 아니면 신경치료 같이 충치가 많이 먹어서 신경치료 같이 치아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치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치아가 아예 못 쓰는 상황이 돼서 뽑아버린다면 그 자리에는 브릿지라고 해서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걸어주는 크라운 그런 브릿지라고 하는 크라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빠진 자리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부분을 메워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철도 여러 가지 네. 기능에 따라서 종류가 많네요.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이상 증상들, 충치,
또 뭐 사랑니라고 하죠. 그런 경우 발치를 해야 되는지 그냥 둬야 되는지 네, 이 사랑니 관련해서도 많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어르신들 틀니 또 뭐 스켈리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철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치아가 없으니까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치아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치아가 없어지면은 일단 그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던 잇몸뼈가 많이 감소가 되고 좁아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잇몸 점막들이 좀 튼튼했던 잇몸 점막들에서 좀 약해진 잇몸 점막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입안에서의 감염이나 외상에 의해서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치아는 예를 들어서 한 치아를 뽑았을 때 그 앞 뒤에 있는 치아는 그 뽑아진 치아의 자리로 쓰러진다거나 또는 맞은편에서 같이 씹어주는 치아는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치아들이 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네. 그 음식물이 끼다 보면 또 그쪽이 불편해서 반대쪽으로 씹게 되거든요. 한쪽으로만. 네. 네. 그럼 반대편으로 씹다 보면 또 그쪽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요? 예를 들면 그 한쪽으로만 계속 음식을 씹다 보면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턱뼈가 턱 근육이 발달하면서 얼굴이 돌아가 보인다거나 기능적으로 턱이 좀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할 수가 마모도 있죠. 좀 달라지나요? 네, 마모도 더 달라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그 한쪽으로만 씹었던 쪽이 망가지고 또 그러면서 양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망가지다 보면 그렇게 어금니가 망가지면 나중엔 결국 또 앞니까지 망가지는 그러니까 순차적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치아가 하나 없을 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뭔가를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큰 돈 안 들고 내가 힘들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치아가 그냥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치아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 그냥 있겠지. 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죠. 네. 하나가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도 좀 상실되고 의지할 수 있는 또 치아가 없으니까 뭐 잇몸이 좀 내려앉는다거나 네.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올 수 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군요. 예. 그렇다면은 또 치아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많겠죠. 잇몸도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까? 네네, 치아가 잇몸이 없으면? 일단 내려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입안에서의 문제만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치아가 많이 상실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하나도 없게 되면은 씹는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네. 한번 보시고 이 아래턱을 한번 쭉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밀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내밀거나 또는 앞으로? 네. 웃는 모습을 하면서 앞니가 많이 보이게 하는 때와 아랫니가 많이 보이게 할 때를 나눠서 해보시면 턱을 내밀거나 웃을 때 아랫니가 많이 보일수록 나이가 더 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될수록 네. 일단 어금니가 상실되면 그렇게 턱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앞니가 사라지면 이 입술을 지지하는 치아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술이 얇아진다거나 이 입술 주변에 피부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또 네네. 이가 빠진 분들 보면은 유난히 입술에 주름이 많은데 맞아요. 그게 이가 치아가 없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완전- 분들은 치아가 뭐 임플란트를 하든 틀니를 하든 뭔가 치아가 들어가주면 좀 더 젊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군요. 또 제가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는 발음이 좀 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순치음 이런 것들이죠.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치아가 있어야지만 낼 수 있는 발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혀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음에서 셀 수가 있죠. 그래서 발음이 세니까 나이 먹어서 치아가 없으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맞습니다. 그런 증상들 네. 옆에서 좀 저도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치아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철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치과 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철을 하게 되면 이 보철은 어떤 기능을 그럼 하게 될까요? 우리 치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신다 보시면 되는데 가장 네. 첫 번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음식물을 씹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치아나 보철물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일단 혀와 볼과의 그런 협동을 이루어서 거친 음식물 파편을 좀 골라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치아에 씹는 면으로 옮겨서 더욱 세밀한 음식 분쇄를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음식물을 분해해야 우리가 목 넘김도 좋고 소화도 좋아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음식을 잘 씹는다는 거는 우리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고 영양 흡수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보철물의 기능도 이런 저작의 기능,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미적인 부분, 그러니까 얼굴에 윤곽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요즘 그 마기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마기꾼이 뭐냐면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말의 준말이던데, 마스크를 쓰면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미인과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구분할 때 마스크를 쓰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요. 네. 특히 뭐 그 눈 화장을 좀 하실 수도 있고 남성분들도 그렇죠. 눈이 이쁘면 마스크를 쓰면 다 이뻐 보인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요즘 사람들 다 이뻐 보인다. 그래서 마기꾼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이 치아는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미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치아가 삐뚤삐뚤하신 분들이 교정을 하게 되면 마치 성형한 것처럼 예뻐진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 선남선녀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네네. 좀 네, 뭐 치아가 하나가 없거나. 얼굴이 좀 확 달라지는 그런 네, 느낌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보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치과 의사라면 그 자격은 주어지는 거죠. 네. 자격은 주어지지만 치과 의사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네. 치과 보철과 전문의는 또 따로 세분화되어서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뭐 한두 개 씌우는 거, 그다음에 틀니하는 거 다 일반 치과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치과 보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드린 질문이 네. 뭐 어린이나 어르신 누구나 네네. 이 치아 상태에 따라서 네. 다 이 보철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유치가 있잖아요. 네. 유치는 보통 이제 뺄치하기 때문에 뭐 썩어도 내버려 둬도 돼. 어차피 나중에 갈치하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썩은 치아가 계속 방치가 되면 일단 그 부분에서 있는 염증이 골마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영구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염증이 잇몸으로 퍼져서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네. 또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들로 인해서 다른 치아에도 충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유치에 충치가 많은 어린이들이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오면 영구치에도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단 충치 관리, 양치 관리가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치에는 뭐 금리나 이런 건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뽑을 치아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떼우거나, 그다음에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본을 떠서 그분에게 맞춰서 넣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은색깔이나 치아색의 크라운을 아이에게 그냥 넣어주는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적정한 나이는 성장기가 끝난 이후부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6세에서 17세 이상 정도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못 하는 경우도? 보철이 안 되는 경우 나이에 따라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만 치아가 너무 없어서 너무 많이 썩었다면 덮어 씌우는 건 힘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뼈가 너무 심하게 없어서 뼈 이식을 해도 안 될 정도로 뼈가 없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뭐 가령 구강에도 암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암이 생겨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가끔 뼈 자체를 드러내고 뭐 정강이 뼈라든지 다른 데서 뼈를 떼와서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또 심어주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 충치는 어렸을 때 더 많이 발생이 되나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릴 때 더 충치가 많고 네. 나이가 들수록 충치는 조금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강 내 세균의 조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어릴 때는 이 씹는 면에 충치가 많이 잘 생긴다고 하면 어르신들 고령이신 분들은 보통 뿌리 쪽에 충치가 잘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입안이 나이가 드실수록 건조해져요. 네. 그래서 입안 자체의 자정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충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방송 듣다 보니까 구강에 암도 생긴다는데, 네. 예, 암은 왜 그 생기는 거예요? 암은 왜 생기느냐? 일단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암이라는 거는 결국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 의해서 과증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상 조직을 침범하기 때문에 암이라고 되는 이제 조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전적인 부분에서 잘 생기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발암 물질들에 노출됐을 경우에 뭐 담배라든지,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유해 물질들이 많이 노출되면은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씹는 담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입술 같은 곳에 암을 일으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안에도 암이 생기는. 네, 우리 몸은 어디든지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입안의 구강암은 주로 어느 부위에 많이 생깁니까? 암세포가? 입술에도 생길 수 있고, 혀에도 생길 수 있고, 턱뼈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군데 다 생길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담당하는 진료과는 치과인데, 치과에서도 이제 구강 아간면 외과라는 곳에서 주로 암 수술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암이 생겼는지 그 치과에 가면 알 수 있나요? 초기 암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과 정기 검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턱뼈에 암이 생겨서 뼈가 녹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치과 검진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볼이나 혀같이 딱딱하지 않은 연조직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방사선 사진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혀나 입술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아프고 이렇다면 치과 가서 검진을 받고, 개인 치과에서는 보통 그걸 암이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대학병원에 다시 전원을 해서 거기서 조직 검사까지 하시면 암이다 아니다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구강암은 다른 암보다 치료가 쉽나요? 그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우리가 네.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듯이 구강암도 양성과 악성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제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턱뼈를 뭐 한쪽을 뗀다거나 아니면 전체 턱뼈를 떼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눈까지 전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이가 심해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속의 장기는 전이가 됐을 때 수술만 잘 되면 보이지 않으니까 환자분들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얼굴 쪽은 많이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버리면 환자분들의 삶이 좀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환자분들 상실감도 더 크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얼굴 부분에 보철이 발달하게 되고 뭐 눈, 코, 귀, 그다음에 치아, 턱뼈 이런 것들을 다 보강하는 보철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치아가 이렇게 빼졌을 때 막 곰고 그랬을 때 네. 그암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런 게? 치아를 빼서 곱는다고 암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가령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치아를 뺐는데 오랫동안 턱뼈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 뭐 골수염 같은 것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치아 잘못 뺐다고 암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치아가 깨졌는데 오래도록 납이 드는데 가끔씩 아프거든요. 그거는 그냥 치아 자체에 감염이 생겨서 아픈 거기 때문에 암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063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66세 남성입니다. 담배를 좀 피우고 있는데 유난히 입안이 많이 건조해서 어떨 땐 혓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럴 경우 이것도 병인지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입안이 건조하는 거는 저희가 구강 건조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혀가 갈라지는 거는 혀균열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둘 다 담배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담배가 원인이 아닌 나이가 들에 따라 입안이 건조해져서 생기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치료를 원하신다면 금연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약물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치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자주 물이나 그다음에 영양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양치도 자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나이가 들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질환으로 치료를 요하는 병인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나이가 듦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그래서 노인화라고 할까요? 그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안 봤는데 현재는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유전자 치료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럼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불편할 정도라고 하면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죠. 그러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네네. 받습니까? 네네. 어떤 치료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에? 말씀드린 금연 치료 일단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침 분비를 좀 더 좋아지게 해주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이 건조해지면 양치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양치 교육 받으시면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관리를 받으시고 네. 그리고 제가 늘 방송 나올 때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입안에 좋은 유산균 적절히 잘 드셔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 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앞서 이제 구강암 얘기하다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만약에 구강암의 이상 증상들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웬만한 뭐 위래든가 뭐 다른 암들은 뭐 초기 증상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강암은 좀 생소해서요. 일단 뼈에 생기는 암이라고 하면 갑자기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건강했는데 잇몸이 왜냐하면 뼈가 녹으니까요. 네. 그래서 치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치과 가서 검진 받아보시면 뼈에도 좋겠고. 그럼 이 치아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치아 자체에는 암이 거의 생기진 않는데 잇몸에 잇몸 뼈나 그다음에 볼, 혀, 입술 이런 데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이제 마지막 39살 청취자인데요. 네. 치과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엑스레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금니 쪽이 그 턱뼈 있는 부분 녹는다고 그런 소견을 듣고서 이제 이걸 통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내비두면은 계속 녹는다고 해서 발치를 한 상태예요.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잇몸이 회복이 되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과가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더 좋다라는 안내까지만 받은 상태인데요. 네네. 혹시 어느 정도 더 지금 발치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임플란트 시술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를 뽑고 얼마나 있다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가 질문이신 거죠? 네네. 아, 일단은 뼈가 얼마나 녹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뼈가 많이 녹지 않아서 만약에 많이 녹지 않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면서도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거든요. 기다리지 네네. 않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네.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만큼 잇몸뼈가 녹았다고 하면 보통은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그러면은, 상태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가지고 뭐 파노라마를 다시 찍던지 아니면 CT를 찍어서 그 뽑은 자리에 뼈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거는 그냥 양치하고 네. 치실하고 뭐 그렇게 네, 관리만 꾸준히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면 될까요? 네, 일단 정기적으로? 입안의 그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뽑은 자리 주변의 치아라든지 그다음에 반대편에 씹는 치아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는 경우라면 필요는 없겠지만 6개월 이상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경우라고 하면 그 주변 치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정을 해주면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하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선생님 상담 더 받고 싶으시면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호주치과 김용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가 두 분 모시고 밭작물, 과수작물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